새벽 4시경인 파루. 종이 33번 치면서 왕의 하루는 침전인 강령전에서 시작된다. 편안할 강에 안녕할 령. 강령은 오복의 하나로 정도전이 지은 이름이다. 임금으로서 해야 할 이상적인 정치 이념을 궁궐 건축에 반영한 육아의 서상을 엿볼 수 있다. 왕이 누우면 용이 눕는 형상이 되므로 이 기운을 막으면 안 되기에 왕의 침전에는 용마루가 없다. 왕은 이곳에서 독서와 휴식 등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하들과 은밀한 정무를 보기도 했다. 파루와 함께 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침전 주변 상궁과 궁궐 시녀들은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정신없이 움직였다. 이제 다음 일정은 왕실 어른들에게 문안을 여쭤야 했다. 이곳은 대표적인 왕의 문안 장소 경복궁의 데뷔 전 자경전이다. 자경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청현루인데 루 형식의 건물은 본디 남성적인 건물이지만 흥선대원군이 고정을 즉위시켜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특별히 지은 것이다. 자경전 뒤편에는 십장생 굴뚝이 있는데 중앙에 대비의 안녕을 기원하는 십장생화가 있고 아래쪽에는 불을 막아주는 마음을 담아 상상의 동물 불가사리를 새겨 넣었다. 박쥐는 조선시대 편복으로 불림으로써 복과 발음이 비슷하여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문안 인사를 마친 왕은 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연, 즉 조강을 위해 경복궁의 평전, 사정전으로 간다. 사정전의 이름 역시 정도전이 지은 것으로서 왕이 정사에 임할 때 깊이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사정전의 양옆에는 봄과 가을을 상징하는 만춘전과 천추전이 있다. 해가 뜨는 동쪽에는 1년의 시작인 봄을 의미하는 만춘전을 지었고 해가 지는 서쪽에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의미하는 천추전을 지었다. 여름에는 바람구멍인 풍여를 두어 마룻바닥을 둔 사정전을 사용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아궁이가 있는 온돌 건물인 만춘전과 천추전에서 업무를 보았다.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조강이 끝나면 왕은 소수의 대신들만 모아 편전에서 매일 열던 상참을 진행한다. 반면에 문무백관들이 모두 모여 한 달에 4번 거행하는 초참은 근정전에서 열렸다. 근정전에서는 역대 왕들의 즉위식이나 대례가 거행되고 사신을 맞이하는 등의 공식적인 활동을 하였다. 근정전의 마당, 즉 조정에 깔려있는 화강암은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거칠게 다듬었다. 조정 한가운데 주변보다 약간 위로 올라온 길은 어도라 하여 왕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었다. 어도 좌우에는 신하들이 직급별로 도열하기 위한 품계석을 세웠다. 근정전 기둥과 조정의 박석에 동그란 쇠고리가 박혀있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왕과 관원들이 조정에 모여 있을 때 햇빛이나 비를 가려줄 천막을 치는 데 사용했던 것이다. 어좌의 뒤편에는 1월 오봉병이 놓여 있다. 1월 오봉병은 왕권을 상징하며 조선의 왕은 반드시 이 병풍 앞에 앉는다. 멀리 행차를 할 때도 죽어서 관 속에 누워도 심지어 초상화 뒤에도 1월 오봉병은 놓인다. 근정전의 천장에는 한 쌍의 황룡이 논인다. 바로 7개의 발톱을 가진 칠조룡이다. 본디 오조룡이 왕과 왕비를 상징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칠조룡을 달았다. 칠조룡을 단 것에 대한 확실한 이유는 사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외세에 굴하지 않고 왕실의 자존을 세우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조회가 끝난 후 왕은 드디어 아침 식사를 먹는다.
일어난 후 초조반이라 해서 간단한 죽을 먹기는 하지만 매우 배고프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왕의 수라는 전국 팔도의 특산물로 진수성찬을 준비하였는데 다만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는 감선을 했고 국상이 났을 때는 고기를 제외한 나물류 중심의 소선을 했다. 성중 때는 가뭄이 계속되자 반찬을 물리고 그냥 맨밥에 물을 말아 먹는 수반을 하기도 하였다. 수라를 마치고 편전으로 이동해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 경복궁 내 편전 중 하나인 수정전 앞에는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교소관 등 왕을 보필하는 기구들이 사용하던 약 200칸의 행각과 정각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를 걸레각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소실되고 수정전 하나만 남았다. 세종대왕은 특히 집현전이 있던 이곳 수정전을 자주 찾았는데 신숙주가 밤 늦게까지 집현전에서 공부를 하다 잠들었을 때 용포를 덮어주기도 하였다. 좌우측에 남아있는 복도 연결의 흔적을 미루어 보아 당시 왕들은 이 복도를 통해 사정전을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보이는 이 흔적이 바로 사정전과 걸레각사를 연결했던 복도의 흔적이다. 통상적으로 오후 5시쯤이면 저녁 문안을 제외한 왕의 큼지막한 하루 일과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조정 대신들도 이때쯤 되면 당직 승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퇴거하였다. 이때부터 왕은 자신만의 생활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시간대의 왕의 사생활은 침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합방은 통상적으로 왕이 왕비나 후궁의 침전, 침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왕과 왕비의 합궁 날짜는 반드시 일관으로부터 길이를 배정받아 이루어졌다. 길이를 잡는 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랐다. 이런저런 이유로 날짜를 미루다 보면 국왕과 왕비가 만날 수 있는 길이는 한 달에 하루 혹은 이틀 정도에 불과했다. 교태전을 구중궁궐이라 부를 만큼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중전은 한번 간택되어 들어오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외로웠다. 더구나 궁전 내 건물들은 대부분 남성들의 공간이라 주요 행사가 아니면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뒤편에 아미산이라 불리는 왕비의 후원을 만들어 외로움을 달랬다. 경회루는 왕이 신하들과 규모가 큰 연회를 주재하거나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장소이다. 연산군은 궁궐의 기생을 이루는 흥청들과 경회루에서 돛담배를 띄워놓고 많이 놀았는데 이러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여 유래된 말이 흥청망청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경회루의 기둥에 용틀이 많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중건할 때 재원의 부족으로 사각형의 기둥을 세웠다. 경복궁 후원에는 또 하나의 궁인 건천궁이 있다. 고종은 재위 10년을 기념하여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 친정체제를 구축하면서 정치적 자립의 일환으로 건천궁을 세웠다.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암살된 비극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이 바로 시의 장소인 오코루이다. 명성황후의 시신은 오코루에 잠시 안치되었다가 건천궁의 뒷산인 녹산에서 불태워졌다. 고종은 아관 파천 후 건천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주인을 잃은 건천궁은 1909년 그렇게 완전히 헐렸다. 건천궁 앞에는 향원지라는 네모난 연못이 조성돼 있고 그 가운데 향원정이 있다. 경회루가 웅장하고 남성적이라면 향원정은 아늑하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고종은 건천궁에서 향원정을 바라보며 만국의 슬픔을 홀로 달랬을 것이다. 이렇게 조선의 법궁 경복궁에는 조선 왕조 500년사의 흥망성쇠가 새겨져 있다.